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투자의 정석 정통 주식 채널 유한균입니다. 긴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요. 그동안 코로나로 계속 고생을 하시고 있는 와중에 다시 또 독감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.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고요.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.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마음도 왠지 풍요로워지고 또 여유로워지면서 책을 가까이 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이런 딱딱한 책이 아니고요. 모름지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단단히 다스려야 하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책입니다. 저는 누구라도 주식 투자를 하기 전 또는 꼭 주식 관련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 그 어떤 분야에서건 매일매일 힘든 일상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꼭 이 책을 읽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고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. 바로 이 책인데요.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셨고 미국 애리조나 의과대학 교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 심리학과로 계신 교수로 계신 장현갑 교수님의 심리학자의 인생 실험실이라는 책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잘 보셨습니까? 저는 이 책을 한 3년 전에 어느 조간신문에서 교수님과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한 기사를 읽었습니다. 아주 이면에 걸친 장문의 기사였는데요. 저는 그 기사만 읽고도 너무 큰 감동을 얻어서 기사만 읽고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는데요. 이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인데 저는 이 책의 책장을 넘기는 순간에 약 10페이지도 못 읽어서 엄청난 감동이 밀려와서 손에서 잠시도 이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정말 아끼면서 페이지 수가 넘어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마치 맛있는 과자를 숨겨놓고 조금씩 아껴가면서 먹듯이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야말로 정성껏 읽고 또 읽었습니다. 그 이후로 이 책은 제가 일상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저를 단단히 잡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잠깐 이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. 교수님은 현재 80 가까운 연세시고요. 1970년대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같이 재학 중이시던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의사 선생님으로 첫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. 당시 교수님이 연구하셨던 분야는 정신분석학의 분야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할 정도였는데요. 세계 100대 의료인의 인명사전에도 오를 정도로 아주 석학이셨던 분으로 유명합니다. 교수님이 1997년,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 정도 되죠.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연구 생활에 몰두하시던 중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으로부터 한 연구 과제를 제안받게 되셨는데요. 그것은 우리의 그 마음 챙김의 그 수련, 즉 명상이라든가 또는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수련할 경우에
그런 수련 과정이 우리의 그 뇌파라든가 또는 심장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, 그것을 규명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합니다. 당시 아리조나 대학은 이런 정신분석 분야에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대학이었고, 또한 교수님이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아주 좋은 조건의 대학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겁니다. 미국 생활 1학기를 마치고 그의 여름방학에 마침 한국에 계시던 사모님과 아들, 딸 등 온 가족이 미국에서 재해를 하게 되었는데요. 그 행복했던 일상은 불과 하루 만에 끝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불행이 닥쳐오게 됩니다. 바로 엄청난 교통사고였는데요. 미국에 온 가족들을 위해 다음날 로키 산맥 일대를 여행하던 중 운전하던 제자가 잠깐 졸았는지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. 당시 교수님은 그 사고 장면을 아주 직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순간적으로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본능에 가족들을 향해서 팔을 뻗는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큰 사고가 결국 일어나고 말았는데요. 그 사고로 인해서 사모님과 사랑하는 사모님과 딸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, 오로지 교수님과 아드님만 두 다리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1시간 가까이 피를 흘리다가 가까스로 구조돼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실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자, 정신이 들었을 때의 참혹한 현실,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현실에서 살아있다는 게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.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? 행복했던 일상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바로 찰나였죠. 그 찰나의 실수가 진짜 그 행복한 일상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인이 됐던 겁니다. 교수님은 지금도 그 찰나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. 당시의 슬픔과 절망적인 느낌, 이건 우리로서도 충분히 상상이 되고 남는 일이죠.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교수님은 하루하루 정신을 추스리시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. 소위 정신분석학자로서 일생 동안 그 마음이 지닌 그 치유의 힘을 일생 동안 학문으로 완성을 해놓은 정신분석학자가 남들에게는 마음의 힘으로 모든 어려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,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본인은 본인에게 닥친 이 현실의 고통에서 이렇게 힘없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만다면 자기가 일생 동안 이루어놓은 학문으로서의 이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란 말인가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수님이 자기가 연구했던 그 학문적 그 성과는 분명히 사실이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내가 닥친 이 고통을 명상이라든가 이런 마음 수련을 통해서 이겨가는 과정을 입증해 보이겠다,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교수님의 학문이 이미 이 완성 단계에 올라 있었던 셈이죠. 실로 몸으로 익힌 학문의 힘이라고나 할까요? 그 후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도 처절하게 재활훈련 과정이라든가 또는 초인적인 인내심과 명상을 통해
고통을 조금씩 이겨나가는 과정이 이 책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생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교수님의 마음다짐은 실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. 교수님은 사고 이후 재활에 완전히 성공하시고 연구하시던 정신분석 분야에 마음이 지닌 치유의 힘을 본인 스스로 입증해 보이신 것은 물론 또 이웃들에게 그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시다고 합니다. 교수님은 책에서 말씀하십니다. 모든 정신적 고통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스스로에게 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도 약물도 아니며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. 육체의 근육처럼 마음도 수련하면 근육이 생긴다. 그 근육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인생의 그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. 여러분, 그 어떤 행복도 불행을 통과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.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줄여나가기 위한 자기만의 노력을 계속할 때 결국 그 위기는 정말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? 여러분, 저는 이 책을 읽고 힘들 때마다 교수님을 떠올립니다. 교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이겨내셨는데 이 정도 고통이 뭐라고 하면서 말이죠. 절망 끝에 홀로 서 있던 교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실로 뜨거워집니다. 제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감동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로 시련은 미래가 보내주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 독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